안녕하세요. 예, 재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 소득의 종류 세 가지, 자, 노동소득, 자본소득, 은퇴소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갖는 기본 특성들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노동소득이 갖는 특성, 또 노동소득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소득원에 해당한다라는 걸 강조드렸고, 또 노동소득을 창출하는 두 가지 방법, 자, 월급과 사업의 어떤 차이점들, 또 진정한 사업은 무엇이냐, 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본소득과 은퇴소득 관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애초에는 이걸 쪼개서 얘기해볼까 했는데 이걸 묶어서 이해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개 묶어서 자본소득과 은퇴소득의 기본적 특성, 또 차이점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소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노동소득은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자본소득은 돈을 불리는 과정이다. 그리고 은퇴소득은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는 자, 노후에 소비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은퇴소득은 돈을 불리는 것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불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소득이나 은퇴소득은 자, 일단 여유자금으로 돈을 불린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자, 우선 자본소득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자본소득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자산을 증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혹시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어. 그때 이제 자본소득을 통해서 재산을 좀 증식을 시키면 조금 더 여유로운 소비가 가능하겠죠. 자,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자본소득은 뭐 다양한 형태긴 하지만 되게 목돈 형태의 소득으로 실현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좀 싸게 샀다가 좀 차익을 남기고 좀 비싸게 팔았다든지, 또 어떤 부동산을 또 큰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든지, 그럼 그때 버는 건 어떤 형태? 이 목돈 형태의 소득이 되죠. 자,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 은퇴소득도 여전히 자, 노동소득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여유자금 가지고 자,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돼요. 대신 이건 뭐예요? 은퇴한 후에 소비에 충당해야 되는 소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자, 주기적으로 곧 매월이야. 생활비 써야 되기 때문에 매월 꾸준한 또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둘 다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지만 자본소득은 되게 목돈 형태로 실현되는 소득이다. 은퇴소득은 목돈으로 은퇴소득 만들면 안 된다. 반드시 뭐. 자, 매월 일정하게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퇴소득을 마련하는 가장 대표 수단은 결국 뭐예요? 연금이죠. 자,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자, 매월 일정 금액씩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단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자본소득과 은퇴소득은 이건 둘 다 일단 경제활동 시작하면서부터 또는 노동소득이 발생하면서부터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어떤 투자 또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복리 효과. 자, 이걸 심지어 복리 마법이라고도까지. 그럼 이 복리 효과를 결정짓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일단 이자율 또는 수익률 얼마짜리를 활용해 투자하느냐. 자, 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얼마 동안 꾸준히 투자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복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투자 기간을 늘려서 투자해야만 그 복리 마법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경제활동 시작하면서부터 해라. 예컨대 여러분들 은퇴소득 뭐 연금 활용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연금 수령하는 것은 되게 자, 이제 은퇴 이후잖아요. 그럼 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럼 2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면 이 투자하는 기간을 뭐 최소 30년 정도, 그 정도 길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복리효과 때문에 엄청난 소득을 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본소득이든 은퇴소득이든 최대한 빨리 시작하라. 자, 이게 돈 불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실까요? 자본소득은 자,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제 은퇴소득은 소득을 버는 건 은퇴 시점까지 버는 거고, 이후는 자, 이제
소비에 충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자, 이제 자본소득과 은퇴소득을 얻어내는 방법 또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볼게요. 자, 이번 영상은 자 개괄적으로만 살펴볼 것이고 그 각각의 방법들 그 상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후속 영상에서 계속 하나하나 추가로 다루려고 해요. 우선 이 그림은 익숙하지 여러분들. 네,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네, 은퇴하기까지 자, 이 지하수를 계속 끌어올려서 노동소득을 일단 창출하는 거죠. 자, 자본소득과 은퇴소득은 내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도꼭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모은 돈을 뽑아다가 자 다시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 뽑아다가 받으면 물의 양이 변할까요? 돈의 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자,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뭔가를 장치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하고 나면 자, 요 빠져나온 물 돈보다 이 들어오는 물 돈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통해서 자본소득과 은퇴소득을 자, 얻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뭐다? 요 장치가 어떤 장치냐 이거죠. 이 돈을 더 불리도록 해주는 수단이 뭐냐 이 얘기죠. 그거는 자본소득이냐 은퇴소득이냐가 분명하게 성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방법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좀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자본소득은 되게 목돈 형태로 소득이 실현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수단들, 뭐 예금, 채권, 뭐 주식, 펀드, 코인, 부동산. 은퇴소득은 핵심 포인트가 뭐야? 은퇴 후에 소비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얻어내는 대표 수단은 결국 연금인 거죠. 자, 단 이걸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아마 그 최초 영상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연금도 크게 보면 일종의 이제 금융 상품에 해당하니까 요 부동산 뺀 나머지들을 일단 금융자산, 금융상품이라고 다시 묶어 볼게요. 그리고 부동산은 성격이 좀 다르니까 자, 이렇게 나눠서 자, 이제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둘의 결정적 차이점은 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각각에 투자할 때 필요한 자금 규모가 좀 다르죠. 자, 금융자산은 얼마든지 소액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은 어떤 최소한의 일정 금액이 좀 필요하죠. 가끔 내가 주식도 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식 투자 시작을 못 해요.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모아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 가능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자, 주식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실제 가능한 얘기고, 물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투자 기간이 금융자산은 얼마든지 단기간 투자도 가능하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샀다 파는데 뭐 1분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아무래도 부동산은 자, 일단 취득을 하고 나면 보유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차이가 있죠. 또 결정적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황금성이잖아요. 금융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을 현금하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자, 투자 수단들, 또 대표적으로는 금융자산, 부동산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자, 수단을 자,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자, 곧 그 판단, 의사 결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가 개인의 성향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많죠. 원금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그 원금 집착이 심한 분들은 다른 건 절대 투자 못하는 거야. 뭐만 해야 돼? 그냥 예금만 하셔야죠. 더 심하면 은행을 안 망하나요? 은행도 망할 수 있지. 그럼 금고 사다가 현금으로 쟁여놔야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각 개인의 이 성향, 자,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첫 번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력이. 사실 자금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제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다라면 그때는 좀 최소한 일정 규모 자금이 필요하니까 영향을 주는 거고, 금융자산 쪽은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가족과의 관계, 얘도 앞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의사결정이든 가족들 의사도 좀 묻고, 그래서 이제 합의 하에 자, 판단을 하는 게 자,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요 밑에 색칠된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투자 목적이죠.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 특히나 자본소득과 은퇴소득은 그렇잖아요. 내가 목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자, 이제 미래에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고자 하는 건지, 자, 그에 따라서 자, 선택해야 될 상품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것도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젊은 나이 때에는 좀 공격적 투자. 자, 공격적 투자 가능한 이유는 일단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짧은 투자면서 공격 투자?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기간 투자하면 자, 결국은 일시적으로야 뭐 이익 손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장기간은 대부분의 상품이 다 우상향하는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공격적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 전자하면 장기간 기준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복구가 가능하다. 자, 하지만 자, 나이가 들면 50대 후반, 60대 공격적 투자하다가 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복구가 안 돼요.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나이대별로 자, 선택 가능한 자, 상품들의 또 차이가 있겠구나. 그래,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금의 성격이죠. 자, 이 자금이 내가 6개월 내에 써야 될 자금인지 아니면 뭐 5년, 6년, 10년 장기간 자, 바로 쓰지 않아도 되는 장기간 보유하면서 운용 가능한 자금인지에 따라서 또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자본소득과 은퇴소득 어떤 결정적 차이점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자, 자본소득이나 은퇴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수단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이 각각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후 영상들로 자, 추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해서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할게요.